철수 씨는 집에서 차로 30분 거리의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철수 씨는 카풀로 회사 동료인 A 씨를 태우고 출퇴근하고 있었어요. 그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A 씨와 회사 일을 마치고 차를 타고 퇴근을 하고 있었는데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철수 씨는 우산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찝찝한 마음을 안고 운전을 했어요. 평소와 마찬가지로 퇴근 후 고가도로를 운전하고 있는데 멀리서 흰 모자와 흰 옷을 입은 할아버지께서 우산도 없이 한 손을 올린 채 서 있는 거예요. 비 오는 날씨에 히치하이킹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였어요. 철수 씨는 비를 맞고 계신 할아버지가 너무 안쓰러워 그 앞에 차를 세웠어요. 할아버지와 대화하기 위해서 조수석 창을 내렸는데 갑자기 A씨가 소리치는 거예요. 빨리 가! 그냥 가! 빨리 가라고! 철수 씨는 뭐지 싶었지만 A씨가 하얗게 질려있는 것을 보고 이상함을 느껴 그냥 출발했습니다. 어느 정도 그 거리를 벗어나서 철수 씨는 A씨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아까 그 사람 못 봤어? 아까 그 할아버지 비가 그렇게 오는데 옷 하나 젖지 않고 멀쩡했어. 그리고 갑자기 A씨는 경기를 일으키듯이 비명을 지르며 사이드 미러를 가리켰습니다. 사이드 미러엔 아까 그 할아버지가 엄청난 속도로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영희라는 고등학생이 있었어요. 어느 날처럼 학교 이제 마치고 집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창문이 하나 있었어요. 누가 이제 그 창문을 톡톡 두드리는 거예요. 보니까는 할머니가 서 있는데 굉장히 인자하신 얼굴로 막 쳐다보는 거예요. 영희가 문을 살짝 열었죠. 할머니 안녕하세요. 할머니가 땡땡 만물상이 아니야 물어보시길래 이 길로 가시다 보면 나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 고마우이 하면서 가더래요. 가고 이제 영희가 또 대수롭지 않게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었대요. 내 방 2층인데 어떤 가족이 밤낚시를 갔어요. 전주시에 왔어요. 채비를 했죠. 낚시를 하려고 이제. 그리고 이제 배가 고플 거 아니에요 가면은. 네. 그래서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네. 했더만은 부탄가스를 안 들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한테 좀 지키고 있으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엄마 아빠는 그 부탄가스 하러 가고 아들 혼자서 그 낚시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대요. 네네. 아들이 딱 혼자 앉아가지고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 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쪽에서 살짝 인기척이 살짝 들리더래요. 어떤 사람이 딱 거기 딱 서가지고 자기를 부르더래요. 네. 저기 학생 뭐 병원 이리 와볼래 했대요. 학생은 무서워가지고 안 갔대요. 그냥. 네. 아, 지금 낚시 중이라서요. 갑자기 그 사람이 쓱 올리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당황할 거 아니에요. 딱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쪽에서 불빛이 들어오더래요. 불빛이. 봤더만 이제 부모님이 오신 거예요. 딱 안 좋더래요 부모님 표정이. 정리를 하더래요 그냥. 무슨 일인데 이렇게 왔는데 대답 안 하고 일단 짐 싸고 일단 가자 이렇게 됐대요. 짐 싸고 그래서 빠져나와. 차를 타고 가는 길에 그 아들이 물어봤대요. 엄마 왜 그래? 왜 돌아가는 거야? 저 근처 슈퍼 사장님한테 여기 저수지에서 낚시 잘 되냐고 물어봤는데 슈퍼 사장님이 정색하시면서 하시는 말이 무슨 말씀이세요? 이 주위에는 공동묘지밖에 없습니다. 영수 씨하고 그 친구 A 씨하고 지금 여름 시즌 맞이해서 계곡에 놀러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막상 이제 계곡에 도착하니까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자리 필 자리도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어쩔까 하다가 조금 더 올라갔대요 계곡 쪽 위쪽으로. 그러니까 다행히 이제 조그만 계곡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 사람도 많이 없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막 영수 씨하고 A 씨하고 물놀이 하고 있었대요. 근데 막 물놀이 하고 있는 도중에 물 안에 이제 남자아이가 호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뭐지 하다가 어떻게 하지 하는데 A씨가 이제 수영에 자신이 있으니까 먼저 막 뛰어 들어갔대요. 그 뒤를 이제 영수씨가 따라가고, 근데 A씨가 막 수영하고 가고 있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이제 영수씨 팔을 막 낚아채면서 밖으로 끌고 가더래요. 근데 왜 그래 왜 저 아이 안 구하고 이랬더니 A씨가 말하기를 구하러 들어갔는데 그 아이 웃고 있었어. 아깝다. 부산에 어느 정신병원에 하나 있었대요. 한 병실에 사이코패스랑 그냥 정신장애인이 같이 생활을 하고 있었대요. 한 병실에서. 그래서 이 사이코패스가 이제 좀 같이 생활하는 걸 보니까는 이제 많이 괜찮아진 것 같은 기분이 다 들었대요. 의사가. 있는데 그 사이코패스가 와가지고 산책을 하고 싶은데 해도 되냐고 해가지고 해도 된다 하고 그냥 장애인이랑
같이 그냥 병원 근처 뒷산에 갔대요. 정신장애는 휠체어를 타고 있고 사이코패스는 이제 그 휠체어를 밀면서 산책을 하다가 그 내리막길에서 모르고 사이코패스가 실수로 휠체어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이 내리막길에서 쭉 굴러 떨어져가지고 그 조그만한 호숫가가 하나 있었는데 빠져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사이코패스가 놀래가지고 물에 뛰어들어서 일단 건져냈대요, 장애인을. 그래가지고 다시 병원으로 복귀를 했는데 그 얘기를 의사한테까지 들어간 거죠.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병실로 가봤대요. 근데 정신장애인이 목을 메고 죽어 있었대요. 그 옆에서 사이코패스가 하는 말이 언제 말을 하나. 오늘 모녀가 있었대요. 근데 딸이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살날비 얼마 안 나왔대요. 딸 마지막 소원이 밤바다를 보러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엄마가 이제 손을 들어주고 딸을 휠체어에 딱 앉혀가지고 밤바다를 보러 갔대요. 이렇게 밤바다를 보면서 이제 딸이 되게 좋아하더래요. 보고 있는데 갑자기 딸이 원래 힘이 없어가지고 일어서지도 못하는 딸이 갑자기 일어나더만 춤을 추더래요. 딸이 춤추는 것을 보고 감격스러워서 인사로 남겨놨대요. 그러고 이제 돌아왔죠. 돌아왔는데 딸은 결국 죽고 장례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제 좀 세월이 지나서 갑자기 딸이 그리운 마음에 그 영상을 틀어봤는데 귀신이 위에서 딸을 머리랑 목을 잡고 흔들고 있었대요. 수민 씨는 오늘도 야근을 하고 있었대요. 평소에 야근을 많이 하는 회사는 아니었지만 최근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서 근래 야근을 하는 날이 많아졌대요. 그날도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평소 출퇴근 루트대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길이었는데 어느 순간 어떤 사람이 쫓아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대요. 수민 씨가 빨리 걸으면 그 사람도 빨리 걷고, 수민 씨가 천천히 걸으면 그 사람도 천천히 걷고, 심지어 수민 씨가 멈춰있으면 그 사람도 멈췄대요. 명백히 쫓아오는 거였죠. 수민 씨는 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추워서가 아니고 무서워서. 평소 퇴근 시간대는 골목에 몇몇 가게들이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시간이 늦어서인지 한 군데도 영업하는 가게가 없었대요. 그러자 갑자기 뒤에 있던 남자가 자신을 향해 뛰어오는 거예요. 수민 씨는 놀라서 그 남자로부터 도망가기 위해서 뛰었죠. 하지만 역부족이었어요. 잡히기 직전 눈앞의 가게에서 사장님으로 보이는 남성분이 가게 앞을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수민 씨는 기지를 발휘해서 사장님에게 외쳤죠. 아빠! 그러자 가게 사장님이 황당한 표정으로 자신을 보는 것이 보였대요. 하지만 가게 사장님 시야에 수빈 씨 말고 뒤에 남자도 보였대요. 누가 봐도 수상한 검은 모자와 검은 마스크 그리고 검은 점퍼까지, 또 바닥을 향해 숙인 고개까지. 그 짧은 순간 사장님이 그 상황을 깨닫고 수빈 씨 행동을 받아줬대요. 그래 지연아 이제 왔니? 그러자 뒤에서 쫓아오던 그 남자가 기괴한 웃음소리를 내면서 뭔가를 소리치더니 반대쪽으로 달려갔어요. 지연이 아닌데 수빈인데. 어느 곳에 천국의 문이 있었대요. 근데 그게 문지기가 있었는데 ABC 남자 3명이 나타났더래요. 문지기가 물어봤대요, 애한테. 너는 왜 죽었느냐?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집이 난장판이고 와이프가 죽어 있었더라. 근데 베란다 쪽을 보니까 어떤 남자가 베란다에 걸쳐 있었다. 그래가지고 그 남자를 옆에 있던 옷장을 던져서 베란다 밑으로 떨어뜨렸고 자기는 와이프가 죽은 고통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대요. 문지기가 B한테 물었대요. 저는 어떤 매니저는 옥상에서 노숙을 하고 있었다가 발을 잘못 디뎌서 떨어졌는데 다행히 어떤 층에 베란다에 걸칠 수 있어가지고 살았대요, 일단은. 근데 거기 살던 남자랑 눈이 마주쳤는데 그 남자가 옷장을 던져서 거기에 맞고 떨어져 자기는 죽었대요. 문지기가 이제 C한테 왜 죽었나 물어봤어요. 그 C가 하는 말이 제가 그 옷장에 있었거든요. 민석 씨는 흉가를 다녀온 이후부터 계속해서 가위에 눌리기 시작했대요. 잠도 거의 못 자고 귀신이 밤마다 민석 씨의 목을 조르는 바람에 날이 갈수록 민석 씨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민석 씨는 용하다는 무속인을 찾아갔죠. 민석 씨가 법당 안으로 들어가자 갑자기 무속인분이 소리쳤대요. 이놈아, 흉가에서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돌아온 게야? 그 말을 듣자마자 민석 씨는 무릎을 꿇고 흉가에서 자신이 했던 행동을 무속인분께 이야기했대요. 흉가에서 거울을 부수고 의자를 발로 차고 심지어 거기에 볼일까지 보았다라는 사실까지 전부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무속인분이 네가 한 짓 때문에 귀신들이 너를 죽이려고 법당 안에는 못 들어오고 법당 밖에서 너를 노려보고 욕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밤이 고비라고 무속인분이 부적 2장을 주면서 이 부적 2장이 다 타면 나도 너를 지켜줄 수 없다 하고 그이어 또 다른 비방법도 가르쳐줬습니다. 우선 부적 1장은 품에 가지고 있고 또 다른 1장은 방문 안쪽에 붙이고 방문 밖에는 오곡을 먼저 띠처럼 뿌리고 그 다음에 고춧가루도 오곡띠 위쪽에 뿌리라고 했대요. 또 소금을 그릇에 담아서 산처럼 만들고 방구석 4방향으로 두고 밤부터 해 뜨기 전까지 절대 방 밖으로 나오지 말고 말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죄송하다고 계속 빌라고 하더래요. 그렇게 무속인분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다 하고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누가 밖에서 대문을 두드리며 민석씨를 부르더랍니다. 민석씨는 놀라서 움찔거렸죠. 그리고 이어지는 한마디. 야, 민석아, 술 마시러 가자. 바로 친구였어요. 대답할까 하다가 민석씨는 아까 무속인분께서 말을 꺼내서도 안되고 밖으로 나가지 말라라는 당부하신 말씀도 있고 해서 집에서 없는 척을 했답니다. 밖에서 계속해서 야, 민석아, 술 마시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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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민석아. 친구의 말이 점점 빨라지더랍니다. 심지어 기계음처럼 이상하게 들리고 그 순간 민석씨는 밖에서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친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그 순간 민석씨는 너무 무서워서 이불 안으로 들어가서 마음속으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계속 빌었습니다. 그렇게 한 20분 정도 지났을 때였을까요? 누가 이번에는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바로 무속인분이었죠.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나와도 된다. 민석씨는 안도감으로 문고리를 잡고 돌리려고 하는데 뭔가 이상한 겁니다. 분명 자신이 사는 집의 대문은 잠겨 있었는데 어떻게 방문을 놓고 할 수가 있지? 라고 거기까지 생각이 든 민석씨는 기겁을 하고 다시 이불 속에 들어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음속으로 울부짖으며 계속 빌었죠.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민석씨는 자기도 모른 채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의 눈부심에 민석씨는 일어났고 그렇게 기지개를 한번 펴고 방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방구석에 놓여있던 소금들은 전부 까맣게 변해 있었고 자신이 품고 있던 부적은 멀쩡했지만 방문에 붙어있던 부적은 다 타서 검은재의 흔적만 남아있었더랍니다. 무엇보다 방문을 열었는데 방문 앞 오곡띠와 고춧가루 뿌린 띠에 엄청난 발자국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닌 듯 찍혀 있었습니다. 하은이가 자기 방에서 놀고 있었는데 엄마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자기 방에서 나와서 엄마가 항상 머물던 큰 방으로 들어갔는데 엄마가 없더래요. 그래서 엄마 어디야? 하니까 엄마 부엌에 있어. 해서 하은이가 큰 방에서 나와 부엌으로 나가려고 하는 순간 큰 방의 침대 밑에서 손이 나오더니 하은이의 발목을 누가 잡아서 끌어당기더래요. 하은이가 너무 놀라서 놀란 눈으로 끌어당긴 사람을 봤는데 엄마더래요. 엄마가 하은아, 지금 나가면 안 돼. 저 사람 엄마 아니야. 여기야 하나. A씨는 광주광역시에 업무차 출장을 와 있었습니다. 출장 업무를 다 마치고 이제 쉬려고 하는데 갑자기 와이프에게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여보, 딸이 차에 치여 크게 다쳤어. 빨리 병원으로 와. 라며 전화가 왔더래요. 그래서 A씨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죠. 병원에 도착해서 의사 선생님께 갔는데 따님의 수술은 다행히 잘 끝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래요. A씨가 안도하며 우리 와이프는 지금 어디 있죠? 통화 이후 도통 만나지 못해서. 와이프분께서는 교통사고 직후 그 자리에서 즉사하셨습니다. 네? (4년) 전 딸이 행방불명이 되었는데 가족들과 친구들이 전단지와 방송 등 딸을 찾으려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했지만 찾지 못했다고 해요. 그로부터 4년 후 기적적으로 딸이 집으로 돌아왔고 그 사이 딸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인지 얼굴과 체격이 변해있었지만 옛날 딸의 얼굴 모습이 남아있었대요.
그렇게 가족들과 친구들이 딸의 무사귀환을 축하하기 위해서 축하 파티를 열었고, 축하의 의미로 딸은 많은 장미와 꽃다발을 선물로 받았대요. 그렇게 파티가 마무리되고 딸과 어머니가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딸은 엄마, 노란색 장미가 너무 이뻐 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순간 놀라서 내 딸의 생명이었나 라고 생각하며 딸을 쳐다보자 딸이 선택한 표정으로 엄마도 노란색 장미가 너무 이쁘다고 말해, 어서. 미나 씨는 빈티지한 패션을 위해 구지샵에서 청자켓을 구입했는데, 입기 전에 한번 세탁하고 입으려고 청자켓의 주머니를 하긴 하는데 안주머니에서 뭐가 나오더래요. 신분증인데 플라스틱 재질의 신분증이 아닌 종이 재질의 코팅된 주민등록증이 나오더래요. 심지어 발행연도가 80년 8월 땡땡일 땡땡시장. 미나씨가 버리려고 했는데 뭔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가까운 파출소에 가져다 줬대요. 그리고 좌초 지점을 설명하고 혹시 모르니 미나씨의 간단한 일정사항을 적고 파출소에 맡겼죠. 그렇게 미나씨는 그 일을 잊고 평소처럼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었는데, 며칠 후 파출소에서 전화가 오더래요. 대뜸 경찰분이 하시는 말씀이 미나씨가 맡겼던 그 신분증 10년 전에 실종된 사람 거라고. 어떤 여학생이 집에 딱 갔는데 무슨 택배가 한 개 도착했대요. 열어보니까 DVD가 하나 들어있었더래요. 근데 이걸 혼자 보기에는 조금 무서워서 친구 집에 가서 친구랑 같이 그걸 봤대요. 그러니까 보니까 남자가 방에서 미친듯이 춤을 추고 있더래요. 이 친구는 막 재밌어가지고 아까웠는데 정작 그 여학생은 웃지 못했대요. 자기 방이었던 거죠.